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양 단지입니다.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록이고요. 일대에서는 리더스시티 5블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9월 공급했던 리더스시티 4블록은 최고 175.1대1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을 했었었죠. 금해본 리더스시티 5블록은 4블록 옆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총 2135세대로 4블록보다 훨씬 큰 규모로 조성이 되고요. 공공분양은 1423세대에 10년 공공임대는 712개 세대 구성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분양 주택지구주민, 조합원, 우선공급을 제외한 1192세대가 금해 분량인데요. 여기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1011세대 배정이고요. 일반 공급 세대수는 181세대입니다. 리더스시티 5차 같은 경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와는 청약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전형별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란을 꼭 참고를 해보셔야겠죠. 리더스시티 5블록은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금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이며 시공사로는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금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으로 국민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용 59제곱미터는 세대당 5,500만원, 전용 74제곱미터는 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고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5블록은 10년 분양 전환 공공주택 712개 세대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모집 공고와 함께 임대 분양 모집이 완료됐으며 임대단지는 좌측에 있는 5개 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대전광역시 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하고요.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자 편의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84A 타입은 원주민, 조합원 세대가 대부분이 선점을 해버려서 5층 이하 저층과 동별로 최고층 정도만 일반 공급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입니다. 해당 지역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공급이 되고요. 1순위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24개월경과 월 납입금이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무주택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요건이 돼야 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시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해서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재당층 같은 경우는 10년간 제한이 있고요. 전매 제한은 특별공급은 5년이고요. 일반은 4년입니다. 입주 시에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을 전액 산환하거나 수분양자, 계약자의 명의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상환 및 대환일까지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니까요. 공공분양이다 보니 민간 분양에 비해서 입주자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잠시 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란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시도록 하고요. 입지 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생활 인프라 간단하게 보실게요. 리더스시티 5블록이 들어서는 천동 일대는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대전역 일대에서도 혁신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도심융합지구 개발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세이백화점, 코스트코, 쇼핑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가깝고요. 천동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로 되겠습니다. 단지 뒤편으로는 샘골 근린공원, 뾰족산, 비악산 등이 위치하고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대전 천도 인접해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신흥역 역세권으로서
둔산동과 은행동 등 대전 시내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근처 KTX, SRT 노선이 지나는 경부선 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등 광역시로의 접근도 우수합니다. 단지 인근에 인동 내거리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신설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분양 정보를 보실 텐데요. 금에 공급되는 리더스시티 5블록은 공공분양으로 입주자 보직 공고란을 상세히 보실게요. 다소 지루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 분량이 1011세대로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각 전형별 해당되는 세대는 꼼꼼하게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급 위치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3구역 5블록 228-9번지 일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6개 동이고요. 2135세대입니다. 공공분양이 1423세대, 공공임대 10년이 712개 세대,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지구주민 우선 공급을 제외한 공공분양이 1192세대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59A타입이 325세대, 59B타입이 222세대, 74A타입이 310세대, 74B타입이 200세대, 84A타입이 49세대, 그리고 84B타입이 86세대입니다. 특별공급은 1011세대로 국가유공자가 59세대에 기관 추천이 119개 세대, 다자녀 가구가 119세대에 신혼부부가 358세대, 생애 최초가 298세대, 노부모부양이 58세대, 일반 공급 세대수가 181세대입니다. 치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가 54개 세대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이제 지루한 시간이 왔는데요. 그래도 해당되시는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민간 분양 아파트는 많이 해봤는데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금에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보직 공고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에 기준해야 됩니다.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하고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이 청약하게 되면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에는 중복 청약으로 해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본 단지는 대전 천동 3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우선 공급을 받으신 지구주민 및 지구주민의 세대 구성원은 일반 분양 공급 신청이 불가하고요. 신청 후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 임대 분양주택,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들, 그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안 되겠죠. 부적격 당첨 후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투기 과열 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로 내에 있는 분은 금액 공급에 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사실도 주택 공급 신청자의 청약 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매 금지, 재당첨 제한, 입주 의무 및 거주 의무 안내입니다. 금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일반 공급 주택은 4년간 전매 행위가 금지되고요. 특별 공급은 5년간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에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족 포함입니다.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하나고요. 입주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본주택의 소유권을 전매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기 등기하며 최초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는 정한 시간이 지나서 소유권을 이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이고요.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중도금 5회차 10% 및 6회차 10%는 계약자 개별 납부 잔압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LTV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에 본인이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연체율이 현행 65% 변동 가등이 가산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게 되겠죠.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는 수부령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정부 정권이 좀 바뀌려고 하니까요. 기다려 보셔야겠죠. 5월이 될 때까지. 최근 한 달 전에서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공고상에 중도금 대출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내려받으셔가지고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 보유 기준이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3억 3,100만원 이하죠. 조금 작죠. 아무래도 여기가 공공이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입니다. 3,557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기관 추천 및 국가 유공자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입주자 보직 공고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꼭 받으셔야겠죠.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 예정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에 하나고요. 단, 거주 여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고요.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겠죠. 당첨 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통보한 분은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 청약 후에 당첨자가 되시는 분이고요. 예비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을 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에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자로서 선정될 수 있는 분.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매월 약정 납입이 돼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됩니다. 특별공급 유의사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 보직 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투기과열 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로 하고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첨 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의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입주자 보직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에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되겠죠.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별 원수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투기과열 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 이축지역에 3개월로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으로는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는 우선순위는 이제 주민등록상의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시 되고요.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간 경쟁이 있을 시에는 배점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의 한정으로서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청약통장은 가입 24개월 경과, 그리고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하고요.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셔야겠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전원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신 분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라는 거죠. 소형 저가주택 역시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주택자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조건입니다. 세대에 속한 모든 분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청약통지금 가입 24개월 경과해야 되고 매월 납입일에 24회 이상 600만원 이상인 분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혼인, 재혼 포함이고요.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있으셔야겠죠.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신 분이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 공급, 자녀 물량은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에게 일반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나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혼인신고일 기준이고요.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세대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하고요. 자녀 태아를 포함한 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되고요. 단 혼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2018년 12월 11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이 순위를 청약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민간 분양이랑 비슷하고요. 한부모 가족 신청은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서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태아의 경우는 임신 증명 서류를 통해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단 태아인 경우는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매월 약정 납입일에 6회 이상이 납입이 되셔야겠죠.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 충족하셔야겠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가 130% 이하, 맞벌이가 140% 이하입니다.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안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1인만 신청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24개월 경과해야 되고 매월 낙정일에 24회 이상 납입하신 일반 공급 1순위 차격이 가능하고요. 세대주 인분이 신청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겠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 태아를 포함한 가구 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100% 소득이 이하여야 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경과,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이신 분이 신청 가능하고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입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야겠죠. 2순위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에 가입은 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고요. 분양 일정입니다. 4월 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와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픈을 하고요. 특별 공급이 4월 18일, 1순위 해당 지역이 4월 19일, 1순위 기타 지역이 4월 22일, 2순위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7일이고요. 서류 접수 기간이 좀 긴데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이고요. 계약 체결일은 6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2135세대 공급에서 1192세대의 일반 공급입니다. V자형 건축물 구조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 배치입니다. 510동부터 11동, 12동, 14동, 516동 임대세대이고요. 단지 서측에 주출입구, 그리고 남측에 부출입구, 북측에 부출입구 3개소가 있고요. 지상에 주차 공간도 또 있습니다. 단지 곳곳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단지인데도 동간거리도 또 확보를 했고요. 동호 배치도입니다. 동별 필로티 세대가 보이고요. 총 필로티 세대는 28세대입니다. 배치도 상에서 보시면은 그레이색이 보이죠. 주택지구 주민, 조합원 세대와 임대 세대로 지정 완료된 세대이고요. 16개 동인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510동, 11동, 12동은 지정이 끝난 동이라서 표기가 안 됐죠. 필로티 세대에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층 우선 배정 세대 자격이 되신다라면 신청해 보시고요. 평면도를 보실 텐데요. 총 6가지 타입입니다. 59A 타입, B 타입, 74A 타입, B 타입, 84A 타입, B 타입인데요. A 타입들은 전부 다가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이고요. 동일합니다. 단 이제 구성도와 크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B 타입 역시도 동일한데요.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입이 많으니까요. 구성도만 좀 보시고요. 타입별 분양 가격 같이 보실게요. 59A 타입이 32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325세대이고요. 506동, 7동, 8동, 9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과 남서가 되겠죠.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로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발코니 2개, 드레스룸 구성이고요. 59 타입인데도 구조는 넉넉하게 나왔고요. 다만 팬트리, 수납 공간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평면도 다 보시고요. 59A 타입 유닛과 84A 타입 유닛 요약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유상 옵션과 무상 옵션이 있으니까 계약 시에 꼭 체크 한번 해보셔야겠죠. 59B 타입입니다.
총 22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222세대 타워형 구조입니다. 506동, 7동, 8동, 9동의 남동, 남서향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타입이겠죠. 타워형이니까. 그리고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발코니 2개. B타입은 드레스룸이 확실히 적게 나오고요. 대신 타워형 구조의 장점, 거실이 이면창 구조입니다. 주방 포함해서 3개의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겠죠. 59 타입 분양 금액입니다. 59A 타입 1층 금액이 2억 6,997만원, 5층 이상 금액이 2억 9,345만원입니다. 59B 타입이고요. 1층 금액이 2억 6,253만원이고요. 5층 이상 금액이 2억 8,536만원입니다. 타입별, 층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74A 타입입니다. 총 33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310세대이고요. 501동부터 506동, 513동, 15동의 남동, 남서향이고요.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침실이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팬트리 2개, 발코니 2개, 안방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 추가할 수 있고요.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좋습니다. 74B 타입. 총 20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200세대이고요. 역시 501동에서 506동, 13동, 15동, 남동향, 남서향, 타워형이죠. 양면을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팬트리 2개, 발코니 2개. 74B 타입은 거실이 이면창이 아니네요. 구조상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 발코니가 거실 옆으로 이제 설계되다 보니까 원창입니다. 분양 금액이 74A 타입이 1층 금액 3억 2,985만원이고요. 5층 이상 금액이 3억 5,854만원입니다. 74B 타입은 1층 금액이 3억 2,577만원, 5층 이상 금액이 3억 5,410만원입니다. 금액대도 또 괜찮죠? 84A 타입 22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49세대입니다. 501동, 2동, 3동, 5동, 15동, 13동, 남동향과 남서향 배치이고요.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침실이 4개고요. 욕실이 2개, 거실과 주방, 발코니 2개, 팬트리 2개, 안방 드레스룸 구성이고요. 역시 이제 유상 옵션 선택으로 해서 수납 공간 및 구성도 추가가 가능하겠죠. 84B 타입 총 10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86세대입니다. 503동, 5동, 13동, 15동 해서 남동, 남서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타워형 구조이고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발코니 2개, 팬트리 2개, 안방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A타입과 비교를 해보자면 활용이 가능한 침실 1개가 적고요. 안방 드레스룸 역시 조금 작아집니다. B타입 구조는 거실 이제 이면창이 특화 구조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리더시티 오블록 같은 경우는 59B타입만 거실이 이면창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 금액 보실게요. 84A 타입 1층 금액이 3억 7,057만원이고요. 그리고 5층 이상이 4억 280만원입니다. 84B 타입 1층 금액이 3억 6,460만원이고요. 5층 이상 금액이 3억 9,631만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4억이 넘지 않는 가격이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저렴한데요. 59A 타입이 640만원, B타입이 700만원, 74A 타입이 770만원, 74B 타입이 690만원, 84A 타입이 860만원, 84B 타입이 75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 당시에 10% 내시고요. 입주 시에 잔금 90% 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계약 조건인데요. 계약금이 10%, 중도금 60%, 잔금이 30%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 후불제로 40%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중도금 5회차 10%, 6회차 10% 잔압으로 입주 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참 좋지만요. 혹시 만약에 정부 규제로 또는 금융기관 선정과 또 집단대출 규제로
불가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화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즉 1회차에서 6회차까지 시기별로 잔압으로 이제 내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길 바라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59 A타입 유닛 그리고 84 A타입 유닛 16분짜리 영상이어서 너무 길잖아요. 편집을 했습니다. 짜임새 있게 보시고요. 영상으로는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없어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제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 A타입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로 침실 3개에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넓은 공간감과 드레스룸으로 또 수납 공간 강화로 되어 있고요. 현관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은 유상 옵션 품목입니다. 현관에 이제 신발장들은 골드톤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 하부 공간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욕실 1이 되겠죠. 깔끔한 마감의 욕실 아래 보시게 되면은 욕조 용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있고요. 전자비데, 비데 같은 경우는 유상 옵션 품목입니다. 욕실 젠다이, 엔지니어드 스톤 시공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확장 시에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욕실 장도 또 있습니다. 욕실 난방 시공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발코니 확장 시에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침실 2입니다. 채광이 좋은 큰 창과 붙박이장, 확장 시에는 제공이 되는 무상 옵션이고요. 침실 2에만 해당이 되겠죠.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침실 2 옆으로 해서 침실 3이 있고요. 뭐 서재나 학습 공간으로도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인데요.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로 해서 아늑한 공간이 연출이 됐고요. 냉장고 공간 같은 경우는 가전이 있잖아요. 가전과 가구가 있는데 선택형으로 해서 유상 옵션이 있고 무상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해 보실 수 있고요. 기역자형 주방으로 아일랜드 식당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상판 있죠? 상판 같은 경우 엔지니어드 스톤이 확장 시에 무상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주방 벽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타일 시공이 되고요. 유상 옵션 선택 시에는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는데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유상 옵션 품목이고요. 광파 오븐 역시도 유상 옵션입니다. 미선택 시에는 수납장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주방에 다양한 수납 공간들이 깜찍하게 되어 있고요. 하부장 역시에도 각종 수납 공간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탈수기 그리고 센서형 절수기, 페달 역시도 확장 시에 제공이 되는 품목입니다. 주방이 이제 큰 창으로 거실과 통풍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주방 발코니는 환기창과 시스템 선반 등으로 해서 세탁실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과 마주하는 거실이 이제 있습니다. 에어컨 및 바닥, 타일, 시공은 유상 옵션 품목이고요. 미선택 시에는 강마로 시공이 되겠죠. 침실 1입니다. 안방이 되겠죠. 침실 발코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와 청소용 스프레이건, 수전이 설치가 되고요. 파우더룸 보시게 되면 거울과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상판 역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해서 기본 제공이 되고요. 드레스룸에도 기역자형, 그리고 시스템 선반 및 행거가 설치가 되고요.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좋겠죠. 욕실 2에는 샤워 부스와 그리고 헤링본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구성도는 욕실 1과 동일하겠습니다. 84 유닛입니다. 4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로 침실 4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짜임새에 있는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침실 사이 공간은 다양하게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는 베이지와 그레이디 톤으로 해서 연출을 했고요. 현관 공기청정기 유상 옵션이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위치해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서랍 및 우산 꽂이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였고요. 신발장 하단에 역시에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현관의 워크인형 다용도 팬트리 공간에는 시스템 선반이 있기 때문에 수납도 편리하시겠죠. 욕실 1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59 타입 욕실 1과 구성도는 동일하겠죠. 공간과 연출이 좀 달라지는 것 말고는요. 동일하고요. 침실 2와 3 역시도 59 A 타입과 동일한 구성도와 조건입니다.
주방은 블랙과 그레이 톤으로 연출을 했고요. 포켓도어, 팬트리, 그리고 복도 판넬 같은 경우는 수납 강화형이라고 해서 유상 옵션 상품이고요. 팬트리에는 이제 넉넉한 수납 공간도 또 있습니다. 우물 천정과 무드 등으로 해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조리대 상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드 스톤, 확장 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주방 벽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드 스톤 유상 옵션 품목입니다. 3구 인덕션과 그리고 광파 오븐 유상 옵션 품목이고요. 주방 곳곳에 수납 공간들이 이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TV폰은 기본 제공이고요. 음식물 탈수기, 절수 페달도 기본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방 발코니 깔끔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수납장이 또 있고요. 세탁실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키친핏 유상 옵션으로 해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유상 옵션으로 냉장고 공간과 상부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역시 84는 84입니다. 개방감이 좋죠. 일단은 미세먼지 안정 복합창 같은 경우에 유상 옵션 품목이고요. 거실의 이제 우물천장은 2.3m가 되겠습니다. 거실 기본형 강마루 시공이 되고요. 타일 선택은 유상 옵션 품목이 되겠죠. 침실 1 공간은 실크 벽지로 해서 마감을 했고요. 안방이 되겠죠. 발코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 그리고 청소용 스프레이 건이 설치가 되고요. 파우더룸, 걸과 조명이 제공이 되겠죠. 화장대 같은 경우는 상판 역시도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이 되고요. 역시 드레스룸은 시원하게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과 행거는 기본 이제 제공이 되고요. 욕실 2에는 심플하고 차분한 느낌입니다. 구성도는 이제 59A 타입과 비슷하겠죠. 정보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해서 단축을 했지만 그래도 길어요. 리더스시티 오블럭 청약 꼭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지부터 남다른 리더스시티 오블럭 모두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미의 분양 정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